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만TV의 윤성만입니다. 오늘은 윤성만의 한동훈 깊이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 비전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한타 강사가 되어서 머리에 쏙쏙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대담 내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책이라는 것이 지면의 제약도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주인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책으로 치면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 가치의 핵심은 책임지는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 시민이 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우리 동료 시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당원 가입 운동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조직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좀 깊이 임발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 시민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국민이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만, 그래야만 우리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만든 산업화와 민주화 두 세력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기틀을 다진 건 산업화 세력이었다.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는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농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농지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출마 선언문에서도 농지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한 대표의 말을 듣고 농지개혁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개혁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이정표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표현을 했지만 지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뀌었다. 만석군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미 북한과 남한이 서로 나뉘어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남한이 망할 거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도 그랬지만 정말 소수의 지주들이 거대 농장을,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민이었는데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망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게 농지개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말이죠, 내 땅이 생긴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내 땅이 아니니까, 좀 북한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 땅이 아니고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나 농땡이 치나 나눠 갖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는 만큼 보상을 얻고 내가 농사를 짓는 만큼 수확물을 얻는다면 그러면 열심히 하겠죠. 이건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주인의식이 생겨났고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다. 한동훈 대표의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논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이 생겼기 때문에 내 땅을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생활의 터전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혹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체적인 시민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논리예요. 내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보수 정신이 출발한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신의 핵심은 주인의식이고, 두 번째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보수는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저렇게 맨몸으로 막아설 수 있었던 것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계엄을 온몸으로 막은 것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때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원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행동들이 일관성 있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제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광복을 맞이했지만 북한은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쟁에서 뒤처져도 새로운 기회와 안전망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져도 새로운 기회가 열려야, 그래야만 공정한 시스템이 성립되고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부분도 대담을 하면서 되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에 대한 오해, 왜곡, 편견이 많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대담을 하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그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게 정의다. 다시 말해서 정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지, 정의 구현,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내세우면 잘못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었죠.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적폐 세력을 심판하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는 식의 정의는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적폐와 반국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 부분 권력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그랬습니다. 과연 누가 적폐이고 누가 선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함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많이 있었어요. 노제 팬운동, 죽창가 부르고 그러는 것들, 그런 문제가 심각했는데,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 야당, 그리고 심지어 그 체포조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대법관, 그죠? 그리고 김어준 씨, 야당 대표, 여당 대표인 한동훈, 그런 사람들까지 체포조 명단에 올라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함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그런 대표적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맹목적인 신념과 독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독선이 절대 악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유는 독선은 선을 가장한 채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복종을 원한다. 이들을 독선으로 이끄는 말들은 달콤한 말과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경우가 많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참 뭐 똑똑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취미도 있는데, 야, 이 사람 인문학적인 통찰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독선에 대한 이 정의, 이 부분은 사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서 상당히 깊게 투영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미의 이름을 보면 움베르토 에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그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더 일찍, 더 빨리 죽게 만든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한동훈 대표의 언어로 이제 달리 표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선,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매우 잘 설명을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만의 한동훈 깊이 읽기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한동훈의 생각,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사고예요. 열려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독선적이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세, 그런 부분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중요한 그 가치관과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서 살펴본 한동훈 대표의 생각, 철학,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과 그리고 열린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또 보내주시는, 또 후원해주시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